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주요국 증시들이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드디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고서 유럽 증시도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주요국 증시들의 지수 흐름도 함께 파악해 보시죠. 독일 지수가 0.56%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3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08%로 나머지 주요국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한 상승률이었지만 강보합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유로존에서는 CPI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렇게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한 건데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둔화했다라는 소식에 ECB 측의 피벗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로존의 11월 CPI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 오르면서 지난 10월과 비교했을 때는 0.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지난 2012년 7월 이후의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CPI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보다는 0.6%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 이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11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3.6% 오르면서 10월에 기록했던 4.2%보다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로는 0.6% 하락하는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졌는데요. 최근에 이 미국 증시라든지 나머지 주요국 증시들에 비해서 유럽 증시가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지 못했던 것은 연준만큼 확실한 피벗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닝스타의 유럽 시장 전략가인 마이클 필드의 코멘트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인플레이션이 그토록 바라던 2% 수준에 근접하자 20일 초점은 이제 경기 침체 직전에 있는 유로존 경제를 되살리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날렸고요. 또 22위원의 발언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20일 정책위원자 중에 한 명인 이 프랑스와 빌레로이드 갈라우는 늦어도 2025년에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낮춰질 것이라면서 2024년에는 금리가 지금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제시한 만큼 유럽 증시도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른 것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무려 74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2% 가까이 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1.85% 오른 74.17달러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점점 갈수록 오후장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상승폭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세력의 선박 공격에 주목하면서 시장은 이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후티는 지난달 14일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선박 최소 10척을 공격하거나 위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지정 리스크에 따라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74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폭이나마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0.65% 상승하면서 2,053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2024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다우지수가 0.68% 상승하며 9일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S&P 500은 0.59, 나스닥은 0.6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이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경계 심리를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낙관론에 베팅을 하는 모습인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 3월에 0.25%포인트 낮출 확률을 약 66%로
금리를 유지할 전망은 27%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 주 전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 전망은 39%였고 금리 유지 전망은 57%였습니다. 한편 연준 인사의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경계 발언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너무 이르다면서 금리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인플레이션이 3%대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3.7%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대로 둔화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922%, 달러 인덱스는 0.4%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웨덴의 행동주의 투자자인 세비안 캐피탈의 지분 인수 뉴스로 스위스 기반의 글로벌 금융사 UBS의 주가가 오늘 5.1% 상승해 30달러 71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금융업종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세비안 캐피탈은 오늘 12억 유로의 지분을 인수하고 1.3%의 UBS 지분을 차지했고 이 지분으로 UBS의 주주 중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됐다면서 회사의 경영 파트너이자 공동 창업자인 라르스 페르벨이 UBS 경영진은 크레딧 스위스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UBS의 주가가 향후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UBS는 올해 50% 이상 상승해 1997년 이후 최고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초 금융위기로 부유한 고객들이 떠나면서 무너진 라이벌인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이후로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페르베리는 UBS는 통합 이후 독특한 시장 지위와 재무 건전성을 갖춘 세계 최대의 자산 관리자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보고된 자산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장 가치는 현재의 주가의 2배가 넘는 주당 50 스위스 프랑, 즉 약 57달러 90센트의 가치가 있으며 이 상황이 된다면 미국 5위의 은행인 모건 스탠리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착공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계절 조정으로 전월 대비 14.8%가 증가한 연율 156만 채로 집계돼 이것은 예상치였던 136만 채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이었으며 이로써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3개월의 연속의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작년 4월 기록했던 고점인 180만 채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11월 중 주택 건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 주택의 착공은 전달보다 18%가 증가하면서 연율 기준 143만 건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5가구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전달보다 8.9%가 증가했던 가운데 향후 주택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인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11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보다 2.5%가 감소한 연율 146만 채를 기록했고 이것은 시장이 예상한 전망치였던 148만 채에 다소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가 미국 국채 금리 하락기에 투자를 고려할 만한 뉴욕 증시 배당주 7개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배런스는 이들이 최근 수년에 걸쳐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을 유지했으며 지난 10년간 배당 지급액이 늘어났으며 추가 배당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며 배당금 증가에 따른 수익률이 현재 미 국채 10년물이 주는 금리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배런스는 콜게이트 팜올리브를 시작으로 엠젠,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컨설리데이트드 에디슨, 헐시 푸즈, 코카콜라, 에보비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특히 콜게이트 팜올리브의 1년 배당 수익률은 약 3.5%이며 경기 침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 회사의 취업과 주방 세제 등에 대한 인기가 꾸준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고 엠젠의 경우 배당 수익률은 3.3% 정도로 평가하면서 최근 내놓은 고지혈증 면역 치료 제한 기대를 걸만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11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380만 건이며 이어 전미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어지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너럴 밀스 잉크, 토로 컴퍼니, 위너베거 인더스트리즈, 밀러놀 잉크, 블랙베리 LTD, 라이브 벤처스 잉크, 그리고 이노베이티브 솔루션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을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요. 0.07% 상승한 256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2570포인트 선 눈앞에 둔 채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더 강했습니다. 0.86% 오른 85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60포인트 선을 목전에 두고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지수 같은 경우 0.09%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전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긴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폭에 제한이 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주체별로 어떠한 동향이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함께 들어오면서 지수가 결국에는 상승해주긴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900억 원 넘게 팔면서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양상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182억 원, 기관 투자자들은 43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57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도 보시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5천억 원 넘는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고개를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제 빨간불을 켜내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내년에 개최가 될 예정인 CES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내년 초에 CES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VR, AR이 디스플레이 업계 격전지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됐는데요. 또 CES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는 애플의 비전 프로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 확장 형식 기기 XR 기기를 시장에 선보일 예정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5.42%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맥스트가 5.23%, 스코넥 같은 경우 5.13%, NP 같은 경우에도 4.52%의 강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VR이라든지 AR 기기 이쪽에 주목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메타버스 시장이 개화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이 시장의 흐름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R과 VR 헤드셋 시장이 내년 IT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이 됨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이 내년 초에 비전 프로를 출시하면서 그 첫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지수 흐름도 함께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어제 핫한 이슈였죠. 하림 그룹주들, H&M, 동원산업, 그리고 페노션까지 이렇게 H&M 인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림 그룹주들은 어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림의 경우 29.95%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하림 지주 같은 경우에는 14.14%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인데 8% 넘는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이제 대상인 H&M 같은 경우에는 5%대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반면에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하림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페노션 그리고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요. 지난 7월 산업은행이 HMM 매각 공고를 낸 지 5달 만에 전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수가는 약 6조 4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주식 매매 계약은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추가 협상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체결될 예정입니다. 우선 HM의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쳐질 경우 현재는 이제 하림이 가장 큰 그러한 대표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림 같은 경우에 이제 재계 27위에서 13위로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림 쪽으로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림 같은 경우에는 곡물 운송을 위해서 국내 최대 벌크 선사인 페노션을 약 1조 80억 원에 인수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국내 1위 해운사인 HMM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는 해운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림 쪽으로는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페노션, 특히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여겨지고 있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넘게 하락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이제 신물질 관련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 신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 또 급등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남 같은 경우 29.97%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서남은 대표적인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했죠. 그리고 초전도체로 시장이 떠들썩했을 때 그때도 서남이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4,70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캠트로스, LMS, EMNI 같은 또 다른 신물질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고체도 이제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메타 물질이 개발이 됐다는 소식에 유기 리간드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21.56% 급등해줬고요. 비단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EMNI 같은 경우에는 1% 내의 상승률을 가져갔는데요. 전 EMNI 같은 경우에는 이 고온 초전도체 후보 물질인 네마틱 관련 이라듐을 제조하는 특허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0.93% 올랐고요. 서남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초전도체 내에 있는 그러한 특징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물질이 자꾸 개발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물질 쪽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